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면서 지진 발생 초기와 비교해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한인들은 지진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한인들이 후원한 이재민 정착 마을도 들어섭니다. 튀르키예에서 임병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5만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지진 피해 지역에선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남은 건물들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끊겼던 전기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지원하는 살수차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그 하타이, 안타키아라고 하고요. 안타키아하고 카라만 마라시, 아디야만 이 세 도시에는 아직도 전기는 들어오지만 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가능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오염됐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쓸 컨테이너 공급이 절실한 상황. 장성호 씨는 이번 지진으로 자신도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피해 지역을 오가며 컨테이너 설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진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16년 동안 이곳에서 정울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2월 밤에 잘 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다 있었다. 근데 2월 6일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진이 아무리 크고 해도 벌써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많이 잊혀지고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앙카라와 메리신 등 피해 인접 도시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며 구호 활동을 석 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메르신에 워낙에 많은 이재민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가졌고요. 또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메르신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한인 가정분들은 지금 이재민이나 현지인들 지금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형제 나라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현지 한인들과 세계 각국 한인회 등이 힘을 모은 결실이 나왔습니다. 5월부터 하타이주에 컨테이너 360개로 이루어진 한국 마을이 들어서는 겁니다. 코리안 빌리지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대규모의 그 컨테이너들을 이제 마을을 공급을 해서 이제 정부 대사관에서도 이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NGO들하고 다 이제 한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그 정성을 모아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문화활동 이제 이런 것도 우리 한인회에서 이제 좀 운영을 하면서 커뮤니티 센터처럼 이제 한국마을에 이제 그런 한국 문화 공연도 하고 그분들의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대지진으로 일상이 무너진 지 약 석 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튀르키예 동포들. 일상 회복까진 아직 갈 길이 먼 튀르키예를 잊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한국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꼭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느덧 고령이 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이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참전 용사들도 자신들의 희생과 노고를 잊지 않고 매년 기념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청춘을 바쳐 전쟁에 나섰던 병사는 이제 혼자 서 있기도 버거운 백발의 노병이 됐습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이 용맹했던 지난 세월을 바래줍니다. 한국전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올해로 꼭 70년. 주 호주 대사관 멜버른 분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25명을 초청해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이분들 그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건강하실 때 사진을 좀 찍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한인 동포들도 함께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게 동료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그 희생에 대해서 희생을 딛고 오늘의 발전된 한국 의사를 볼 때 너무 우리처럼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좀 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자주 하고 더 많이 이런 어떤 마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17,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호주.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가평 전투에서 호주군 700명이 중공군 10,000명과 맞서 싸우며 중요한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가평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맹스러운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90대 고령이 된 생존 참전 용사들의 숫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We used to have 56 Korean members of our association, and we're down to about 5 now. There's 3 here, and there's a couple that are really not getting about very well. 멜버른과 질롱 등 빅토리아주에 생존해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는 120명 정도. 동포사회는 해마다 이들을 초청해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 역시 자신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주는 동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We were lucky because we lived well within Ream, really. We were too far away. We didn't know what to do or what was happening. But the Korean people here are very good. We very much appreciate the people of South Korea that have treated us and looked after us. You know, what you say what we did for you, but I'm saying what you've done for us since, and it's been fantastic. 3, 2, 1, Korea!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중국에서 최대 무역 행사인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도 20개 기업이 참가해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우리 상공인들과 현지 한인 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준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 부스입니다. 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소개가 한창입니다. 약 70개국에 수출하는 이 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해외 출장을 못 가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한 터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전을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해외 출장을 못 갔고 중국에서 이렇게 캔턴 페어를 통해서 전 세계 고객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200여 개 나라 바이어 20만여 명이 찾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무역 박람회입니다. 올해 전시장은 기존 118만 제곱미터에서 150만 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축구장 210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어느 해보다 크게 열린 올해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총 3만 5천여 개. 우리 업체도 20곳이 참여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한국 기업의 한국의 소비재라든가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선호도,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것 역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활동 확대와 우리 업체의 중국 진출 재개는 한인 사회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양국 간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한동안 위축됐던 한중 관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기업인들께서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가
광저우 교육 박람회 중이라 정말 많은 한국분들이 들어오시고 저희 한국인 상공회에도 계속 그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항공 노선도 정상화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 현재 광저우 노선은 100% 회복되어 매일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중국 노선 정상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으로 양국 간 왕래하는 승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급속히 성장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과 지난해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대중무역 수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교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 전략도 고급 소비재 등 중국의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우리 업체들은 이곳에서 건당 133억 원이 넘는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해 약 3년 반 만에 열린 이번 박람회의 성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와 동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 교역이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목 다변화 등에 더욱 공들일 계획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YTN 월드 박준입니다. 미식의 나라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배달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받던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데요. 한인 상권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알록달록 배낭을 맨 자전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음식이나 식료품을 배달하는 라이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접촉이 확산하면서 이탈리아의 배달 시장이 크게 성장해 지난해 식료품,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약 1,300만 명.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는 동포 진영 씨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챙깁니다. 햄버거나 케밥, 샐러드 이런 것들이 빨리 오고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로 판매하는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배달 시장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15, qualche volta 20, qualche volta 5, dipende dai giorni, non è stabile. 올해 이탈리아의 음식, 식료품 배달 시장은 지난해보다 18.6% 성장한 60억 4천만 유로 매출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한식당 등 한인 상권도 배달업의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18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하나 씨 가족이 코로나 팬데믹 때 매출 돌파구로 시작한 배달 서비스. 면 요리나 찌개류가 많은 한식 특성상 배달 사업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제법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차 타고 직접 배달도 하시고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배달을 해주시고 근처는 걸어서 다니면서 배달을 또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배달이 아주 한 1000%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배달 서비스를 넘어서서 필요한 즉시 배달해주는 소액 주문부터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까지 배달 시장의 미래가 무궁무진한 만큼 이탈리아 배달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7%를 유지하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식습관으로 잡아가는 이탈리아의 음식 배달 문화. 배달 시장의 꾸준한 성장 속에 한인 상권도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과테말라는 코로나19와 심각한 가뭄 여파로 중남미에서 기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촌진흥청이 농산물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 전수에 나서 주목됩니다. K농업기술 전수 현장에 김성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해발고도 2,400m 고지대에 자리한 밭. 곱게 길을 낸 고랑을 따라 씨감자를 심습니다. 우기와 함께 시작될 본격 파종에 앞서 새로운 농업기술 체험에 나선 과테말라 농민들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해농업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농업기술 전수에 나선 겁니다. Yo estoy trabajando papa como productor y podemos ver nuevos métodos que no hemos aplicado acá en la comunidad y eso nos va a servir primero para experimentar y ver si esto nos funciona bien, entonces lo vamos a adoptar. 과테말라 농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과테말라. 전체 인구의 19%가 극심한 식량 불안에 38%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중미에서도 기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힙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농촌 지역에선 여전히 막대기로 고목을 내 씨앗을 뿌리는 등 1차원적인 농법에 의존하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는 한국 정부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설립된 코피아 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과테말라 농업기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노지 스마트팜 기술 등 새로운 농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가뭄 저항성 품종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농업인들의 소득도 30%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 con ello puedan también no solo abastecer su seguridad alimentaria propia, sino que también poder vender excedentes a los mercados. Que agradecemos al gobierno de Corea del Sur, definitivamente esa alianza que tenemos de muchos años se fortalece y pues un saludo al pueblo de Corea.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한라빠 등 3개 지역 농가 300여 곳의 농민들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a que una de las grandes aspiraciones del agrónomo es beneficiar siempre a las comunidades con el conocimiento, el traslado de los conocimientos para que la gente pueda superar su modo de vida y su productividad. La desnutrición, hay muchos presidentes y muchas instituciones que han tratado de ayudar, pero lamentablemente no han podido. Hay personas que se interesan por la desnutrición de nuestro país. Creo que eso es muy importante y de mucho agradecimiento para nosotros. Así. 앞서 한국농촌진흥청은 이미 에콰도르에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보급 기술을 전수해 감자 생산성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유엔 빈곤 퇴치 분야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도 K농업 기술 전파를 통해 현지 기근 해소와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소득을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과테말라에서 YTN월 김성호입니다.